자, 오늘도 뭐 살지 고민인 여러분들을 위한 고품격 주식 방송. 별을 2개 달았는데 세 번째는 아마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타임에 우리 또 박한샘 대표님께서 제가 밖에서 잠깐 좀 들었는데 인사이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음, 이게 전문가 분들마다 그 뭐라 그러죠? 이 약간 그게 있어요. 어떤 큰 트렌드를 파시는 분이 있고 또 잘잘하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도 있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경제TV 오늘장 모사지가 또 내일 아침에 뭐 저는 또 아침에 오늘장 8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다 결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빼먹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꼭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음, 종목 보러 오신 분이 많죠. 예.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은 항상 그 종목이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 갈 게 아닌데 싶은 게 있어요. 그죠? 이거 이 정도 갈 게 아닌데 이런 게 좀 있고. 근데 이건 또 뭐 이렇게 빠지나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주식을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는 그 전제를 깔고 보시면 돼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만약에 주식이 공정했다면 주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제가 출발할 때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그래서 불과 우리는 참 까마득하게 한 3개월 전만 해도 코스닥이 전 세계 1위였어요. 그죠? 하락률 1위. 화면 좀 잡아보실까요? 이게 코스닥의 월봉인데 지난해 12월 달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코스닥의 저점을 보고 하락 1위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비웃었죠. 정부를 욕을 하고 공매도 세력을 욕을 하고 양도세 세력을 욕을 하고 근데 우리가 조선모사도 아니고 불과 4개월 만에 코스닥은 전 세계 또 1위예요. 근데 그때 아마 우리가 그 희망회로 같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음, 코로나 때도 그랬었다. 예,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였어요. 네, 2000년 이때 400포인트 찍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건데, 과연 이때는 400이라는 자리에서 1000이 보였을까요? 2020년 3월 3년 전 419포인트를 찍을 때 과연 500이 보였을까요? 500 정도는 봤겠네요. 그죠? 음. 600까지는 봤게 대부분이 600에서 650 사이에 주식을 다 팔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요즘에는 그리고 나서 그냥 가장 단순하게 반응하신 분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지금의 우리 같은 사람들. 가장 단순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도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조금 늘어지지 않을까 기술적 분석으로 늘어지지 않을까와 하락은 다른 거예요. 포지션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고 이게 장은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 말고 제가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를 다 볼 건데 이 시장 같은 경우가 늘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준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늘어진다. 늘어지는 거하고 하락은 다르죠.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번 나올까 마나한 정배열의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정배열. 5일선과 60일선, 21선, 60일이 가시려니.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4개월 연속 양봉이 가고 있고 지수 기준으로 30%가 올랐으며 그죠? 엄청나게 좋은 장이죠. 근데 이 좋은 장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많은 투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상인데
주식 하시면서 제일 버려야 될 습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건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건 아니다. 그게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저게 만약에 잘 가, 내 건 아니지만 그게 잘 가면 내 건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내 건 지금은 아닌 거고 지금은 저게 주도주입니다. 그냥 아직 약간 이제 이렇게 노멀하게 말합니다만은 제일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게 돈이 놓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엔 요거를 뭐 약간 돌려서 포모 현상이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포모 현상. 제가 봐도 몇 개 종목들은 너무 달리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은 것들 몇 개 많아요. 물론 대부분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포스코 강판, 예, 포스코 스틸리온, 예, 이런 거는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인데 포스코 강판이니까. 예. 근데 또 갖다 붙이면 뭐 그럴싸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롯데정보통신이 또 갑자기 튄단 말이에요. 뭐 그럴싸하긴 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충전이니까 충분히 충전도 그럴 수 있지. 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기업의 주가라는 게 보면 원래 자기 속도보다 조금 엑셀레이터를 밟는 건 사실이에요. 엑셀레이터를. 그쵸?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데 오늘 뭐 보기 전에 잠깐 선문답처럼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제는 이제 원자력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 오늘 그러니까 이게 많은 투자분들이 마음이 급한 거죠. 예, 오늘 내 거 왜 이래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데 자 요런 비즈니스가 있어요. LG화학한테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LG화학이 실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아직도 만약에 그 잣대로 보면 LG화학은 100만 원이 가도 시원찮을 주가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지분법위가 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데다가 목을 맬까? 어디 갔죠? 조금 이따 볼까요? 나오나 이게? 예. 이게 LG화학의 주요 배터리 사업 영역인데 아직 한 30%도 안 돼요. LG화학의 요 사업 영역은 양은 분전을 하겠다는 건데 뭐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일 거고 에코프로와 함께 전구체 사업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새만금에 주말에 이야기가 나왔죠. 1조 2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황산 메탈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음극 바인더 쪽도 하고 또 CNT 우리 나노 신소재로 대변되죠. 예. CNT 탄소 나노튜브 사업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뭐 WCP라든지 SKI 테크놀로지가 투자하고 있는 분리막 쪽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하죠.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싶으냐면 제가 메인 시간에는 요 2차 전지를 하겠지만은 이것도 시장이에요. 혹시나 이걸 왜 제가 인터벌이 길게 드렸냐면 혹시나 그러실 분은 없으리라 믿는데 특히나 코스닥에서 배터리 빠지라고 고사 지내시는 분 있죠. 그 돈 못 벌어요. 오늘 다른 거로 벌 줄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빠지면은 장이 살아납니까? 그건 아니야. 그러면 얼른 바이오도 다 죽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JYP를 응원하고 있어요. 신고까지만은. JYP가 여기가 지금 3조짜리예요. 3조. 이게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보는 겁니다. 나는 엔터주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들 펄어비스를 보고 있다고 쳐요. 2조 8천억이에요. 얘 28조짜리가 기침만 해도 얘는 그냥 감기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1%만 하라고 해도 얘는 3%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주도주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주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장이 뭐냐 하면 주도주가 있는 장이 가장 강한 장이라 그럽니다. 강한 장. 주도주가 있는 장이 가장 강한 장. 자, 지금 뭐가 주도주입니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봐, 다시 다 같이 하라. 이제. 자, 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주도주를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23년 4월 18에 마지막 이게 날짜가 하필 좀 그래가지고 18에 주도주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아무것도 종목 뭐 섹터도 상관없고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 놓고 저는 잠깐 쉴라 그러는 거죠.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잔머리. 배터리 2차전지 2차전지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포스코 포스코 배터리 포스코 배터리 한때 우리나라에 2008년도 10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때는 바야흐로 15년 전에 이 미네르바라는 분이 계셨어요. 필명. 뭐 그분이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농객이 한 분 혜성같이 튀어나왔죠. 네.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리만 사태 이후로 뭐 금융이 난리가 날 때예요. 난리가 날 때인데 되게 유명했어요. 예, 이분이. 한국은행 가서 맞짱을 텄죠. 강땡땡인가? 맞짱을 텄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우리는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맞짱을 떼고 갑론을박을 할 때 2009년 랠리를 먹었어요. 랠리를 먹었다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랠리를 먹었어요. 이분은 공중파 뉴스까지도 다 올라올 정도였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도주에 전부 다 보니까 19분이 배틀이라고 적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장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굳이 이게 시가총액을 보지 않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주도주란 건 뭐냐 하면 주도주란 의미가 있는데 책에 많이 나올 거예요. 주도주. 주도하는 주식, 뭐 아니면 뭐 리드하는 주식이죠. 딸린 식구가 많은 주식. 장남이죠, 장남. 장남, 장녀죠. 요새는 뭐 차녀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누가 뭐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제가 오늘 왜 이거를 지금 잡냐니 그 이야기예요. 원래 이게 이 정도 갈 게 아니에요. 이게 갈 게 아닌데 내가 봐도 제가 솔직히 윤성 FNC가 이 정도 이렇게 따블 날 주식이 아니야. 따블이 뭐야 지금 5배가 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윤성도 이 정도 갈 것도 아니고 TCC도 그래. TCC가 500%가 났어. 우리 8,000원대 매매하던 TCC들이 500%가 났다고. 음. 말이 안 되는 가격이 맞아. 근데 이미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1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AI에서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올해 생각보다 돈 벌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렇게 죽을 거예요. 네? 결국엔 이렇게 죽을 거라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근데 죽는단 말이 이제 시세가 빠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 주식이 그런 게 있거든. 주도주가 영원하지 못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가요. 보통 한 3개월, 3개월이면 한 1기 분기 정도 가요. 보통 힘 자체가. 그러면 계산적으로, 근데 3개월 정도 간다는 게 통상의 정설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 날짜로 잡으면 1월 26일이니까 4월 26일이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짜로만 잡으면. 대략 3개월 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가지고 배터리 출발이 1월 26일이니까 이 계산법에 의해서 지켜보면 뭐 거의 이제 이달까지가 피크라 볼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보통은 3개월 정도 가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1개, 한 개 분기 정도.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돈이 못 버텨요. 돈이 불안해가지고 못 버틴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 생각하죠. 아니야. 우리 사람들이, 제가 포스코 퓨처엠으로 손실 났던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만은. 저만 손실 난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1년 정도 밟아버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그리 대란 법은 없는데 언젠가는 시세는 다시 사그라들 거예요. 사그라들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일단 그거를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주도주가 있는 장이 강한 장이란 논리예요. 강한 장. 그래서 주도주에서 놀아야 돼요. 주도주를 항상 곁에 두고 만약에 그딸이라도 물리더라도 주도주에서 물려야 돼. 주도주에서. 이게 주식을 나중에 하실 때 가장 큰 이점입니다. 혹시 지금이 놓쳤다면 이미 우리한테는 올해부터 정확히 1월 3일 로봇이라는 주도주를 시그널을 줬고요. 그쵸? 1월 3일. 그리고 2월 달에 가면서 AI라는 롤을 했고 1월 26일 이후로 지금까지 배터리란 자리를 가져왔어요. 그 중간중간에 시장을 한번 시장의 중간중간에 저기 뽕백님 아니 안 지우셔도 돼요. 신규 매수자를 유혹하면 안 돼요. 이게 유혹 당할 정도면은 그 가부자를 들고 멘탈을 더 기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요런 이야기에 뭐 유혹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휙 하고 막 정신 못 차리면 밖에 나가셔서 가부자를 들고 정신 수양을 먼저 하시고 체력을 먼저 단련을 하세요. 주식은 정신력이 안 되면은 체력부터 키우셔야 돼요. 아죠? 예, 제가 그 당근 마켓에 가면 예, 좀 40대 이하 50대까지는 다 괜찮아요. 50대까지는 60대는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음, 여러분 조금 주식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시면 꼭 집에다가 요런 거 하나 사가시고 한 20만 원 해요. 20만 원 사가지고 요렇게 턱걸이도 하시고 이렇게 몸을 근력을 키우세요. 멘탈 흔들리면 다 꽝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잘하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레일이 있어 조금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주도주는 항상 머물려 한다는 큰 그림을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시고 또 하나가 오늘 양봉 종목을 한번 봐보면 시장부터 잠깐 볼까요? 양봉 선생이니까. 시장은 사실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시장에 의미를 두진 않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주식 클래스 마감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거래가 없이 이렇게 5일선을 자꾸 이렇게 행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약간은 찜찜한 신호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꼭 계산해 가지고 2580이라는 숫자가 2150 기준으로 계산된 값은 맞고 안 맞고 틀려 가지고 저는 2580 이상에서는 딱 베팅을 안 해요. 지수 상승 베팅을. 왜냐하면 이건 제가 계산했기 때문에 예.
이미 이거는 뭐 유튜브에도 있는 내용이고 연초에도 내용 있는 내용이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2365에서 흔들리지 않고 위로 끌고 오는 거고 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지는 않는데 왔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면 이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늘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안 사요. 오히려 저는 근데 지난주에 66,000원에 줄일 분 줄이라 그랬거든. 삼성전자 줄여가지고 다른 거 사실 분은 줄이라 그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줄이라 그래. 업하면 모르겠고. 예. 일단 내 기준으로 LG엔솔도 사지 말라 그래. 에너지 사지 말라 그래. 왜? 난 좀 이따 낮은 가격에 살 거야.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서 안 사요. 그게 참 안 돼, 주식 하시는. 근데 요 정도로 움직이는 각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나도 못해요. 이거, 이거는 나도 못해. 그냥 이거는 급등주 패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한테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이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미국은 다음 마디가 34,000인가요? 예, 34,000 있나요? 이거는 사실 미국은 그냥 수평선 기준으로 마디를 꺼놨는데 미국은 그럼 34,000까지 열려 있으니까 별로 신경은 안 써요. 근데 미국이 간다고 우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미국이 간다 우리가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세계 1위니까. 그리고 미국은 배터리가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라 그래요. 미국은 키 맞추기가 끝났어요. 금융사태 어떤 걸로? 이미 어저께도 이런 사태를 가지고 이게 시황의 좀 퀄리티를 높이는 건데 JP모건 체이스나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찰스 소압의 실적에서 SBB 사태를 다 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결정적으로 다우하고 S&P하고 나스닥의 키 맞추기를 끝내버렸어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시황 관점에서 미국이 우리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중국도 우리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더 가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주가 가는 거고 미국은 더 가더라도 이제는 에너지 관련주나 다른 애들이 가요. 실제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돌고 돌아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장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배터리가 주도주는 많긴 맞는데 최근에 이제 이 포스코 쪽은 약간 슈팅이 났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005490 이 슈팅이야. 이 슈팅이란 말이 갖고 있으신 분은 갖고 있는데 포스코가 슈팅난 시그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마 요때 전후로 기억이 나요. 이게 뭐였지? 혼다. 가와사키, 혼다 데스. 혼다와 포스코의 합작법인 투자가 저는 시그널이라 봤거든요. 혼다 데스. 혼다. 일본의 혼다. 혼다 데스. 발음에 좀 문제가 있군요. 혼다, 혼다. 혼다. 예. 가와사키. 하이. 자동차로 치면 이제 뭐 혼다 어코드. 또 뭐 있지?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브랜드 많이는 없어요. 거의 아는 게 혼다 어코드 쪽인데. 지금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이라 모터사이클은 좀 아는데 어코드 말고 뭐가 또 CRV 있어요. 제가 참 옛날에 깍대기 키우던 시절에 갖고 싶은 이게 CRV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이뻤거든요. 요런 거 여기 혼다. 네, 요새 많이 좀 진화됐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포스코 그렇고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LG화학 같은 친구들은 양봉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LG화학이 여기서 80만원에서 여러분 여기서 LG화학이 80만원에서 100만원 갈 것 같다. 그러면 베팅을 하세요. 해.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해. 물릴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럼 안 하면 돼요. 이 무슨 말이지? 실제적으로 대형주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개별주 접근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예요. 개별주면.
이게 약간 이런 시세가 조금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이런 시세가 잘 안 나요. 대형주 쪽에서는. 시가총액 30조, 50조짜리를. 특히나 코스피든. 에코프로 났잖아요. 그건 코스닥이에요. 코스피는요. 선물 옵션 비중이 코스닥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 대형주에서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난 거야. 근데 정확히 놓고 보면 포스코가 많이 난 건 아니에요. 주간에 이번 주에 끼케야 5% 올랐어요. 그냥 40만 원 이하에서 올라온 거죠. 이제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뭐 우리가 저도 아까 시작할 때 이게 툭 보여주지만은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LG화학의 전체 매출을 어 이제 배터리 소재주를 키우는 거. 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굳이 여 구간에서 어 살 필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뭐하러 사? 이 개별주는 바로 삽니다. 만약에 뭐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이 정도 힘이라 그러면은 뭐 소재 쪽 키우는 거 뭐가 있을까? 뭐 에코프로? 그렇지. 에코프로면 전 바로 사겠어요. 에코프로가 내가 원하는 조금의 시그널만 확인이 되면. 물론 계산이 되어 있죠. 예. 아까 오전에 다 계산해 놓고 왔죠. 61만 7천 원. 오늘 종가가 61만 7천 원이면 사버립니다. 근데 이제 개별주니까 가능한 거죠. 변동성이 되게 크니까. 근데 코스피 쪽 시가총액 이런 종목들은 보인대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삼성 SDI도 그래. 이거 여러분들이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SDI 계속 72만 원대부터 봐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72만 원에서 한 5만 원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SDI가 75만 원에서 5만 원 움직일 때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쌍신 EDP를 통해 가지고 막 베팅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시장 관점에서는 주도주는 배터리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이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유가가 올라가고 약간 유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면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가 이제 안 떨어집니다. 달러가 안 떨어지면 물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너무 내용이 고급지나? 물가가 아무리 꺾여도 잘 들으세요. 물가가 아무리 뭐 하락한다 해도 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 이거는 침체 이슈가 금리 이슈를 누르는 거예요. 침체 이슈가 금리 이슈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나쁜 거예요. 특히나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애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주식은 사실 꼭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다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다는 것은 아까 봤던 대로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는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비유가 나쁘다는 거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렇게 LG화학이나 배터리처럼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만 베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또 조금 못 가요. 못 가고 00538 같은 현대 기아차는 오늘 같은 날 조정이 그렇게 썩 나쁜 조정은 아니에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고? 뭐 어려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은 원래 지난번에 IRA 법안이 발표가 될 때 4월 1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예, 미국이 이제 보조금 지원을 차종별로 다 공개하기로 됐었죠. 그쵸? 그러니까 뭐 쉐보레 라이너가 많습니다. 뭐 볼 때 이거 우리가 알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현대차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현대차 없고 그냥 테슬라 앞에 숫자는 보조금 금액이에요. 테슬라 모델 뭐 보통 테슬라도 모델 3가 4개 정도 나오고 있죠. 스탠다드 레인지 뭐 이렇게 있는데 테슬라는 그대로 포함됐고 뭐 아시겠지만은 뭐 현대 기아 GV70이겠죠. 어중간한 차 있어요. 이거 타시는 분은 또 그러겠다. 어중간한 차 하나 있어요. GV70. 이거 북미 생산도 지금 탈락된 거죠. 북미 생산이 탈락이야. 생산인데 탈락이.
근데 이거는 시장이 잘못 생각한 거지. 분명히 IRA 법안에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저기 중국산 배터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탈락이지.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일이야? 그게는 아니고.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항상 요거만 생각하잖아요. 요거만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다시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현대차가 왜 지난주에 강한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맞죠? 현기차가 24조 투자한 거고 요것도 1조 원 정액한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기압 1조 원 TBB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정 회장님 기아 EV9 조지아 요게 합쳐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쵸? 합쳐진 거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는 지금 실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잘 들으세요. 완성차는 실적으로 매매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마 고생합니다. 이 실적은 내연기관 실적이라. 근데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모멘텀은 실적은 옵션이고 팩트는 전기차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리 간에 간다면 얘네들은 어쨌든 많이 빠질 건 없어요. 그냥 오늘로 가다가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저가 매수를 노리고 좀 추우실 분들이면 뭐 최근에 기아도 그러고 SL도 그러고 사야 돼요. 다시. 조정 폭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사고 뭐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자리에서 들어갈 때는 어차피 그냥 제이컵으로 산다 생각하고 그냥 구간 정해놓고 살 건 사야 돼요. 왜냐하면 중소형사들은 실적이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사들은 안 그러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를 앞지르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요런 장세는 양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가지고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요즘 퍼즐 한번 맞춰봅시다. 퍼즐을 맞춰봐요. 그럼 704만 화면을 보볼게요. 그럼 맵을 펼쳐놓고 네가 누가 왕이 될 사인가를 퍼즐 한번 맞춰봐야 돼. 주식 이런 맛이 있어야지. 쪼는 맛이 있어야지. 딱 맵을 펼쳐놓고 이렇게 소리 너무 컸네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시나리오 매매라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땅덩어리입니다. 땅덩어리. 혹시 색약이나 생명이신 분들은 뭐 저랑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먹고 사는데요. 자, 여기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지수니까. 그럼 지수가 우리가 늘어진다고 했으니 이거를 완충시킬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를 놓고 보면 은근히 이제 중국이니까 우리는 화학이란 글자를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화학. 그리고 금융주들도 은근히 좋아요. 금융주들도.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현대기아차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조금 높겠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세계 1위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세계 1위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이 좀 나을 것 같고 철강금속 쪽은 철강금속은 사실은 주식이 극과 극이에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으로 대변되는 3대 고로업체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뭐 강판회사, 후판회사, 뭐 스테인리스 회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변동성이 좀 있고요. 서비스는 어렵겠죠. 경기 안 좋다니까. 그쵸? 서비스 좀 어렵겠지. 뭐 어렵겠지. 유통도 어렵겠지. 별로 매력이 없잖아. 백화점 같은 것들. 왜냐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 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이니까 인프라 좀 좋아질 거예요. 예. 보험료는 좋아지죠. 왜? 보험료 올리니까. 근데 안 본 사이에 실제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안 봐서 그렇지 요새 보험사들 주가가 좋아요. DB손해보험도 그렇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멤버님들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니 왜 맨날 사지도 않을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안 삽니까?
이렇게 흐름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다가 내가 준비한, 내가 원하는 뭔가의 매매와 패턴과 이게 맞을 때 그냥 그거 딱 주면 되지.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혹시 종목 보려고 들어오신 분이면 굳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어떤 방송이든지 간에 종목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판단하세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 거예요. 방송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인사이트를 듣는 거예요. 흐름을 듣고 이런 결을 맞춰보고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착착착착착착착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서 이제 툭툭 나오는 종목들하고 결하고 맞춰보고 본인하고 맞으면 한번 접근해보고 이게 방송이야. 내가 지난번처럼 뭐 라운텍 9천 얼마에 매수하시고 이런 건 리딩이라 그래. 리딩. 우리가 돈 내고 받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뭐 저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건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지금 요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안 그러면 계속 여기저기 기웃해요. 종목 주세요. 종목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이름 나쁜 말이에요. 종목 거지라 그래요. 에이 종목 거지라 그래. 저리 가! 그래 버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이든지 제가 여기 방송이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왜 이 사람 이렇게 보는지 꼭 왜라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내가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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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게 화자가 빡쳐요. 빠져요. 왜? 왜 그런데? 그 꼬맹이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횡단보도는 파란불에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파란불에 지나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한 번 정도 왜 빨간불은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빨간불은 차가 지나가니까 그렇게 말하면 끄떡끄떡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노란불은 없어. 그럼 한 대 확 쥐어박고 싶죠. 물론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말 안 들어요. 엄마 말 안 듣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아니 파란불하고 빨간불하고 초록색 불만 가르쳐줬는데 왜 자꾸 깜장불하고 물어보냐고. 자,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만약에 주주분들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고 이런 결을 가지고 본다면 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조금 못 가는지 간다 할 때도 꼭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가기 위한 환경이 또 안 맞아서 분명히 지난주는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미국 물가 내리고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달러가 가버렸으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모든 주식이 이 그 외환에서 이때 흐름이 나오게 되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약간 긴축이라는 이슈가 이제 달러라 금리라는 이슈를 조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 보시고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조금 넘어와 가지고 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뭐해 뭐? 그래?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보험료가. 금융주 투자는 원래 잘 안 하시지만, 보험주가, 이렇게 삼성화재고, 보면, 오늘 양봉 종목 조금 더 하고 할게요. 거의 잘 안 보시는 분들인데, 보험회사들이 보면 미래에셋생명, 이게 옛날에 미래가 SK생명 이슈였던 건데,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봐가지고 보험주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분들은 보통 DB가 좀 되게 공격적으로 움직여요. DB가. 예.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옛날부터 봐봤는데 DB가 맨날 이렇게 움직여. 동부가, 푸르미가.
DB. 예, DB. 그리고, 현대해상하고 얘들이 좀 잘 움직여요. 보험주는. 그럼 이렇게 딱 적어두는 거죠. 아,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인사이트는 보험주는 현대해상하고 DB 화재보험이 파닥파닥 이렇게 적어 놓겠죠. 아, 오늘 내가 양봉 선생님 갔더니 파닥파닥. 삼성화재는 에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진짜 그래. 나중에 봐봐. 시간 날 때 하나는 조금 끼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랑 말 잘못했다 큰일 나요. 청계산 끌려가니까 안 되고 끌려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보험주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보험주가 좀 바닥바닥 움직여. 코스피가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저쪽 애들은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참, 네. 이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빠지진 않는데 올라가지 못할 이런 것까지 전제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 보시고 보험주 조금 제 눈에 계속 밟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양봉 선생 종목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다 보초병 자리라 그래요. 아모레포스피 화장품은 같이 들어와요. 화장품은 그것도 특징입니다. 화장품은 화장품만큼 탄결력 좋은 섹터는 보험주는 약간 그 각계 전투라 그래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래요. 각계 전투라서 그게 그거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 두 개 종목이 좀 바닥바닥해요. 근데 화장품은 때로 움직여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오면 때로 움직인다. 딱 그런 걸 기억을 하세요. 때로 움직여. 때. 때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화장품이 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은 원래 이제 딱 봐가지고 아모레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제일 이쁜 그림을 찾아야 돼. 이게 태평양. 예, 여러분들 태평양 아시죠? 태평양이고 01, 9150, 051, 900 요게 이제 LG 생건. LG 생건이 아모레보다 좋죠? 그러면 아모레를 안 보고 저는 LG 생건을 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힘 센 거 해야 돼요. 그게 주도주예요. LG 생건. 생활 건강이 지금 들어오죠. 그 다음 단위가 이제 보게 되면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가 있죠? 오랜만에 하자만큼 보네요. 코스맥스하고 코스맥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한국 콜마를 봐요. 딱 두 개야? 콜마가 이쁘네요. 그러면 콜마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핸드폰이 아주 좋은 인사이트예요. 예.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나면 밑에 잔챙이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요 정도 자리면 혼다? 뭐 탔냐고? CRB요. 대부분 그거 타지 않나? CBR? 나 400이었는데 옛날에. 예. 뭐 이런 거 자잘한 걸 물어봐. 에휴 옛날에 조금 우리 그럴 때 다 있었잖아. 짜장면 나르다 알바 돈 벌어가지고 쉥쉥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 이 가와사키 이런 거. 요거네 이거 닌자라 그래가지고 한때 이거 봐봐. 날라갔어. 이런 거 타면 그냥 빠라바라 할 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신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한 바퀴 막 바퀴 들다가 뒤로 자빠지고 머리 깨지고 한 적이 있었잖아. 한때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다 팔고 뭐 요런데 뭐 좀 다쳐보고 요놈 닌자. 예. 됐어요?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타지 마요. 다 애들 때 한번 놀고 하는 거야. 그리 보시고 바라바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지마. 큰일 나. 좀 면허증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화장품 제가 볼 때는 화장품 요거 조금 이거 그냥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좋게 봅니다. 이거 아마 내일 아침에도 보겠지만은 내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조금 듭니다. 힘이 세게 들어와요. 콜마도 그렇고 지금
또 청담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청담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청담동에 있어요. 예, 이런 거 말고, 약간 화장품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그래, 클리오, 이런 애들. 막 들어오는 거 되게 세게 들어와요. 클리오는 원래 셌고, 그 다음에 달팽이 크림, 뭐 이치환불은 거래량 조금 작은데, 그래도 쫙 세게 들어오죠. 예, 맞아, 여러분들 그, CNC 인터내셔널, 이런, 예, 립, 세게 들어오죠. 화장품 좀 세게. 제가 볼 때 오늘 방송 준비할 때 사실은, 제가 중국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은, 비행기도 보고 있지만은, 에어 부산입니다. 비행기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약간 보내갔지만은 사실 주제는 제가 이게 30분이면 돼요. 9시 15분 있다가. 중국 관련주 저는 어제부터 조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관련주. 꼭 기억을 하세요. 중국 관련주. 예. 아니 꼭 많은 주식 중에서 실리콘투 같이 이렇게 변동성 큰 애들은 알아서 하시고 이런 이상한 애들 말고 제발 좀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좋은 거 해요. 좋은 거. 예. 저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이렇게 중간에 아까 오토바이 타다가 자빠지고 이렇게 제작 짓는 거 말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제작 짓지 말라고. 제작 짓는 거 말고 주식할 때 이렇게 5대1로 무상정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화장품 아마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 FNF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중국 관련주들 FNF도 할 수 있고 요거 지금 다 상승하니까 말하네요. 지금 사도 돼요. 남님 지금 상승해도 돼요. 네. 네, 파라다이스도 담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일 진짜 올라가면 이제 남님은 여기 안 오시면 돼요. 그럼 정리됐죠? 오케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제일 처음에 한 게 주도주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도주가 있는 자.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도 주도주예요. 그 섹터에서.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그리고 내가 뭐 저 갑자기 화가 나네.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되지. 브리핑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음. 그래서 약간 화장품주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아까 봤던 대로 지금은 이렇게 딱 시세가 이쪽으로 딱 올리면 딴 애들이 못 가잖아요. 시세가 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 딴 애들이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애들이. 근데 이거 새로 들어오는 작업이에요. 왜 지금 들어오냐고. 자, 아침만. 왜 4월 18일 날 화장품이 들어올까? 하필이면 왜 오늘부터 들어오는가? 사실은 오늘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야. 몇 번을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티웨이 항공 이런 거 장난 아닌데? 그럼 지금 1%밖에 안 갔으니까 사면 되는 거야. 뭐가 두려운가? 사면 되지. 사서 안 가면 여기 손절하면 되지. 주식할 때 손절 안 하면 주식 어떻게? 아니면 손절하기 싫으면 조금만 사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야. 시니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아는 여자. 제일 좋은 거. 시니어 자리도 이제 내가 봤을 때 요렇게 이제 어제 우리 바로 했잖아. 60, 20, 25 배열했잖아요. 어제 배운 거잖아요. 아, 요런 자리에서 5월선 돌아서는구나. 대신 61선이 약간 마이너스 7도 정도의 기울기니까 원래 100만 원 베팅할 때 70만 원 해야겠구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멘토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베팅법이나 심리나 모든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주식은 사면 사는 거예요. 응? 사면 사는 거예요. 되게 세게 들어와. 되게 세게. 근데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 이 중국이 진짜 세게 들어온 거예요. 연초 가장 강한 증시. 저는 오늘 어제부터 장 끝나고 야, 이거 무조건 중국 주식인데. 그러면 뭐 오늘은 내가 아침에 놓쳤지만 더네이처 홀딩스도 오늘이 끝이 아닌 거죠. 끝이 아닌 거죠. 중국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벌써 파이브란 주식을 끌고 온 입장에서는 또 조금 쉰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SM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압수수색 그러면서 6, 50, 20 배열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중국이 들어온다고, 중국이. 예, 중국이 들어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장중에 뭐 이런 자잘한 데이터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과연 중요할까 안 할까 생각을 못하면 안 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언제 이걸 분석을 하고 있겠어요? 분석이 돼요? 중국의 GDP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4.5. 잘 나왔나 보다. 근데 산업 생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는 좋았어요. 소매 판매 좋았으니까 화장품, 이까지는 이제 바로바로 이해가 돼요. 시장 좀 보다 보면, 바로바로, 화장품이구나. 소비주구나. 다 이해가 돼요. 소매 판매니까. 고정자산 투자는 거의 감소를 했고, 그러면 제조 경기 안 좋은가? 부동산 개발 투자도 마이너스. 부동산도 안 좋네. 실업률도 안 좋네. 근데 GDP는 좋았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 증시가 올라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정확하게 지금 올라가는 이 바이오가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그냥 흘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약간 세력주라 이야기하는 아이패밀리 SC까지. 이걸 보는 게 낫습니까? 미국에서 가보지도 않은 미국에서 들려올 AACR 학회 이야기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응? 오늘 AICR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애플로니아 결과가 나왔댔지만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보다는 중국 관련주는 조금 편하잖아요. 아직 안 편한가? 쉽게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안 사실 거잖아. 사면 안 되는 차트잖아. 그죠? 셀트리온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배운 대로 주식이 어려울 때는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돼. 뭘 배웠냐면 음봉이 많아요. 5일선을 첫 이탈하는 거는 관망이지만 음봉이 많아. 이거 안 살 거 아니야. 이거 뭐하러 사 이거. 마테인 간 데는 말이 아니라 마테인 간 걸 이제 그게 큰 경험이 되는 거죠. 이벤트에 파는 거죠. 이벤트에. 그리고 항상 반복돼요. 이벤트는. AACR이 4월 14일부터였다면 한 전주가 가장 화려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어떤 분들은 에이 아스코가 있지요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아스코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스코로.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가. 이거는 그때 바이오는 그때 매매할 때 맞고, 근데 지금이 거꾸로 놓고 보면 4월이기 때문에 4월 18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만약에 진짜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어요. 다음 주에 할 건데.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건데 예측 안 되잖아. 예측 안 되죠. 안 되잖아. 어차피 현대차 잘 나온다는데. 그게 무슨 말 하냐면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시장은 더 박스권으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제가 바라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약간은 지금부터 몇 번부터 강조했는데 중국 소비주를 뭐 그게 초코파이가 되든 뭐가 됐든, 예? 초코파이가 되든, 음? 아니면은 뭐 화장품 중에서 찍으세요. 그냥 화장품은 대충 찍어도 돼요. 정확히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대충 찍어도 돼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모니터에 탁 던져가지고 치킨 종목에서 사면 돼. 화장품은 왜냐하면 다른 섹터보다 가장 때로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화장품은. 그리고 내가 찍었는데 다음날은 뭐 어떤 친구는 5% 올랐는데 내가 뭐 3%밖에 못 올랐으면 그러니까 내 보기련이 해요. 네? 화장품은 그리 찍어도 돼. 화장품. 기억하세요? 의류주 같은 거는 잘 찍어야 돼요. 의류주는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약간 강도 파악이 안 돼요. 의료주는. 5선. 기관들은 FNF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FNF.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기관들은 이 의료 5선 약간 긴가민가해요. 왜? 오다고 중국하고 크게 상관이 없거든. 근데 FNF 같은 경우가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좀 많이 움직이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화장품은 아주 심어서 눈 감고 던지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 현대바이오랜드에 딱 찍혔어요. 그러면 똥손이에요. 얘는 화장품 원료의약품이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그거 하시고 항공주는 여러분이 성이 혹시 진씨세요? 진씨, 조씨. 만약에 성씨가 여러분 성이 어떻게 돼요? 진 또는 조. 예, 그러면은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를 찍으시고 내가 어, 성이 뭐 아유 성도 몰라 그러면은 뭐 알아서 찍으면 돼요. 알아서 대충 찍어요. 아, 방송이 왜 이래? 그냥 찍어. 찍었는데 003 490 대한항공 얻어 걸리면 그냥 운이 없는 거야. 아니, 무슨 주식 방송이 그래? 좁혀 드릴게요. 예. 김씨야? 김씨? 김씨는 내가 찍어드릴. 김씨는 부산. 자, 부산 분 손 들어보세요. 부산. 부산 없어요? 부산 에어부산. 종목 정리해드릴게. 부산 분들은 에어부산. 자, 요거 찍으시고 요거는 이제 모르시면은 제주도 가세요. 예, 제주도 성의 없으면 제주항공으로 가시고 내가 부산 경남이다 하시면은 예, 에어부산 이렇게 가고 참.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어요? 아유 나는 뭐 부산 경남 경북까지 쳐드릴게요. 경북 대구. 예, 대구는 에어부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나는 부산 경남 대구 아니고 타지다 그러면은 나는 티웨이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런 퀄리티 있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하시는 여기 진씨, 조씨 성이 한진이니까 진에어를 찍으시고 그 TV 안 나가겠지 설마? 성도 없고 모르겠다 그러면 제주도로 가세요. 성이 이제 이게 한진 계열이라 하시고 석은 여기잖아. 제주도로 가시고 그 다음에 어디야? 사시는 데가 요거는 성시고 사시는 데가 지금 현재 사는 곳이 부산, 경남, 경북, 대구다. 그럼 에어부산 찍으세요. 찍으시고 잘 찍으셔야 돼요. 혹시나 다른 종목보다 시세가 안 나거나 물리면 부모님을 원망하시고 태어난 곳을 원망하세요. 저를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 주가가 안 갔다. 뭐 만약에 친이어는 날라갔는데 제주항공에 안 갔으면은 부모님을 뭐라 그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에어부산이 날아가고 티웨이 항공이 날아갔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이사 갑시다 그래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운을 한번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네 놈 중에 누구를 찍든지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대 우리 윤명아님 잘 보셨네. 이 사람이 농담처럼 말해도 한미글로벌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20% 이상의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맞죠? 4월 초에 여러분들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의 추천 사유가 바로 그 사유였습니다. 당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한미글로벌을 추천한 사유. 그때로 돌아가면 자 한미반도 쫄러갔다. 4월 초 이야기인데 한미반도 쫄러갔지 않느냐. 그래 한미네. 그 다음에 한미약품 올라갔지 않느냐. 한미네. 그래도 한미력 글자를 쳐보니까 한미약품, 한미반도체, 한미사이언스 같은 거 한미글로벌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지 않느냐. 한미 정상회담이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가 3만원대 주가가 여러분들이 30%까지 단 거예요.
자, 그 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화장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눈 감고 찍으세요. 예, 찍어 보시고, 이건 충분히 한번 가망이 있습니다. 찍어 보시고, 뭐 찍었다고 해도 뭐 또 이렇게 리스크 관리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비행기는 내가 딱 골라드립니다. 그냥 아예 이렇게 성씨가 여러분들 진씨, 조씨면 진해요. 성도 모르고 모르겠다. 제주항공. 나는 뭐 김씨, 하씨, 박씨다. 그러면 제주항공. 사는 곳이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에어부산, 울릉도 포함, 독도까지. 타지다. 이쪽이 아닌 다른 분이 산다. 티웨이항공. 이게 끝. 내일 아침에 봅시다. 오케이? 예, 오케이. 그렇게 봅시다. 중간에 이제 뭐 그런 것들, 폼텍코리아 이런 것들은 그냥 매매용이에요. 아까 우리 멤버님들 물어보길래 사라 그래. 오케이, 멤버 그거예요. 그래 보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요렇게 이제 양봉 선생을 하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아침 8시에 오늘장 모사지에서 내일 다 확인할 거예요. 네. 확인할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추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구 에어부산. 제주? 제주는 TA. 예, 어디 있어요? 강시 제주항공. 강주? 광주분은 여기 요 TA네요. 예. 여기는 부산이라서 부산인 거고 그런 거죠. 에어 전라가 있었으면 그리 했지. 에어 전라가 없잖아. 인천? 인천은 아니 너무 따지지 마. 인천은 그냥 이거 타요. 인천 항공도 없잖아. 아무거나 타는 거지. 우리나라에 뭐 한 몇 개 있는가? LCC 4개밖에 없는데. 예. 그만큼 저는 이제 충분히 이 항공사들의 주가에 어느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실적 시즌 준비해야 돼요. 아마 조금 시간 지나서 한 5월 달까지 그냥 5월 달까지 한번 보세요. 5월 달까지. 5월 달까지 보시고. 5월 달 보시고. 화장품도 조금 그리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모든 전제에는 뭐 다른 섹터가 조금 지지부진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도 가는 상승 탄력이 좀 둔해야 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전체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요새 배터리를 원래 가만히 보면 약간 분명 이상 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직접적으로 PNT를 거의 마지막으로 거의 투자를 안 했었는데 PNT는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유상증자 재료가 한번 나왔었어요. 예, 나왔었는데 그 나선 사실 그 삼자 배정 재료 이외에는 별다른 뭐 이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 제가 특징적인 게 뭐 약간 그 윤성 FNC도 그렇고 약간 다른 재료긴 해요. 윤성 FNC는 배터리 장비로 분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아마 실리콘 응급제 때문에 갔죠. 예.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배터리 장비를 준비한 이유는 뭐 TSI도 계속 수주는 나오는데 수주 나온다 치더라도 주가 상승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사실 직접적으로 배터리 장비를 들어갈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움직였던 유일 에너테콜 이런 거를 다시 봐야 될지 고민은 좀 많습니다. 근데 유일 에너테크도 충분히 오를 만한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를 만한 회사라고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이또 녹진 장비 회사인데 뭐 제형텍도 있고 근데 이제 유일 엔테코 포함해서 많은 배터리 장비 회사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약간 레이크 머터리얼전 이쪽 아닌데 이거 말고 뭐 상신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한 20분 동안 오늘 당장 살 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돼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잠깐
좀 해봤었는데 그냥 한번 정리 좀 해놓으려고. 왜 그 정리를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여전히 뭐 오늘은 주가 좀 가다 말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늘어질 수는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급격하게 고꾸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 관점에서 미리 조금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포트의 편입 자체는 저는 화장품과 항공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썸네일이 글이 나갔으니까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부품. 에헤. 이미 뭐 시장 호텔 신라도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화장품주 중국 소비주 가져가는 데는 결이 없고 제가 어저께 사실은 이제 이 기사죠. 제가 혼자서 텔레그램 올려둔 이 내용이죠. 그걸 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다면서 많이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어저께 밤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자동차나 배터리가 테슬라는 계속 가격을 내립니다. 가격을 내려서 캐파를 확장하려 할 것이고, 이 하나의 사진 때문에 내가 어제 밤에 일을 못했는데, 바로 이거죠. 네, 여러분 어디 많이 보셨겠지만, 과연 누굴까? 근데 이 기업이 사실 누군가가 중요할까도 생각해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테슬라의 파우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 회사가 누굴까? 한 개일까? 두 개일까? 근데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지난번에 LG화학도 만나고 갔겠지만 테슬라 쪽 주요 임원들이 한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파우치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캐파 자체가 그리 크진 않을 것 같아요. 1인 모빌리티나 로봇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이버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도 뭐 연간 생산 판매 대수가 예상치에 큰 건 아닙니다. 많아야 한 20만 대 되려나? 그렇고 요 지난번 킨텍스에서 있었던 테슬라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전기차만큼이나 압도적으로 많이 대량 생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기사를 하면서 2000지 장비주를 한번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충분히 한국산 장비가 서로 채택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건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한국의 배터리 비중을 직간접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LG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LF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도 LG도 SK도 뭐 LFP도 마찬가지 계속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다시 퍼즐을 맞춰본 거고 사이버 트럭도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 본 거예요. 예. 사람들은 우습게 살다마다 우습게 생겼다고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불티나게 팔릴 예상이 큽니다. 이거는 뭐 이러면 아시는 2023년도 전기차 기대주 압도적 1위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사이버 트럭입니다. 예. 사이버 트럭인데 이거를 이제 그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생각으로 보면 아유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녀? 근데 얘는 이거 사이버 트럭의 핵심은 뭐냐 하면 픽업 트럭이에요. 예, 미국은 픽업 트럭으로서는 이 친구가 아마 지금 예상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배터리 회사들 한번 같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싸그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렛츠고. 자, 그러면 장비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장비잖아요. 장비. 그럼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이게 2023년도 초에 미래셋에 나온 내용인데 일단은 배터리 장비의 슈퍼 사이클의 미국 증설은 우리가 대부분이 LG라든지 SK도 전부 다 2025년도 4년도에 맞춰져 있겠습니다. 그쵸? LG 미시간 3공장도 아마 내년부터 2공장 작년부터 했죠. 그래서 이제 장비 회사들은 PNT도 지금 최대 수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장비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그래프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하는 거를 수주전 최고치를 23년과 24년으로 많이 점쳐요. 왜?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거는 한 3개월 미리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장비 라인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래에셋의 전망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대부분의 주요 전기차 배터리들이 25년도 정도를 본격 양산의 시그널로 본다면 아마 테슬라는 그보다 빨리 또 많은 기업들이 장비 도입에 적극적인 열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삼성이 이제 보게 되면 미국하고 계속 GM이라든지 뭐 LG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합작법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가 아시겠지만은 혼다와 합작한 것도 그게 배터리 소재입니다만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IRA 법안이 나이다 하더라도 뭐 미국 뭐 2030년 70, 62% 등등등을 감안할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업체들이 돈이 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대의 트렌드 같습니다. 예, 시대 트렌드. 그러니까 시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비싼 차를 팔기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양산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에서는 배터리 장비의 큰 그림에서의 수주가 23년도와 4년도에 가장 피크를 보이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건데 크게 이제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아시겠지만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 배터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전극 공정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전극. 배터리 공정 반도체와 달리 그냥 네 가지입니다. 그냥 전극, 조립, 활성화, 검사 장비입니다. 요 트렌드만 그냥 대부분이 이제 전극 공정이란 게 조금 어려운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전극 공정 이게 아마 이제 양극재, 음극재 붙이는 거겠죠. 예.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립은 사실 그렇게 뭐 여기는 이제 여기에 아마 그게 들어갑니다. 노칭 장비가 들어갈 거예요. 노칭. 예. 노칭 스태킹. 그래서 아까 스태킹이란 것 자체가 파우치 같은 거 할 때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재. 그러니까 파우치 배터리 같은 경우는 파우치 팩에다가 표면에다 양극정지에 붙이는 거예요. 원통형 감싸는 거고. 그걸 스태킹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태킹.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상장사 중에는 뭐 유일 테크놀로지 이런 게 있고, 나머지 이제 뭐 패키징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스태킹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활성화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원익 피어니가 많이 있을 건데, 예, 이런 장비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검사하고 팩 쪽이 있습니다. 예. 검사 이런 건 대부분 반도체를 치게 되면 테스트 업체라 보면 되겠죠. 여기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보면 잘 만들었나 엑스레이 검사하는 게 뭐 이노메트리 같은 회사가 있는데, 거의 우리가 보면 자동화 검사 이 로봇에서 많이 본 기업들이죠. SFA, SN코엘, 롭텍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업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거를 조금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전극 공정에서 믹싱 공정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극 공정. 이건 전극인데. 예. 공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이때 합니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장비 회사를 다 정리해 놨는데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이제 딱 정리를 하면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냥 뭐 믹싱 공정이 좋고 전극 공정이 좋고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뭐해요. 뭐한데 확실히 중요한 거는 지금 제일 그래도 캐파가 제일 큰 거는 LG 쪽입니다. LG 쪽. 그죠? 근데 웬만하면 다 LG 파트너예요. 여기 보게 되면 뭐 TSI도 LG고 윤성도 IP 했죠. LG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협업을 많이 하는데 어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저는 믹싱 공정에서는 거의 TSI를 좀 보고요. TSI를. 이 PNT는 원래 다 들어갑니다. 코팅, 이 롤트롤 장비라서 아까 조금 전에 본 대로 롤트롤 장비란 게 아까 좀 전에 어디 갔어요? 요런 게 롤이죠? 예, 롤이죠?
롤. 그죠? 롤이죠? 예. 그래서 PNT는 다 들어가고, CIS란 기업은 약간은 SDI 관련이나 전구체 관련 비즈니스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종목을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의 성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윤성희 FNC는 최근에 실리콘 언급제 쪽 있을 때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TSI도 수주가 되게 많습니다. 예, TSI도 되게 많고, 그리고 PNT는 그냥 전 단계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PNT는 투자 모멘텀이 그냥 실적주라서,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유상증자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다른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수주 모멘텀으로 날아갈 때보다는 얘는 그러니까 양반 종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PNT는 언제 투자하는 게 제일 좋냐 하면은 워낙 수주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이라 이거는 기관들이 들어올 때 차트가 좋아질 때 사야 됩니다. 천천히. 아주 정성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교과서예요, 교과서. PNT는 그냥 기술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가 보면 노원한데 조금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잘 안 보일걸요. 이게 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관 수급이 딱 들어올 때 봐야 되는 장회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저보고 살까요? 그러면은 이 약간 타점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어서 가면 여기에 이제 보면 CIS는 그래서 조금 그래요. 이게 그 코팅 회사, 코팅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전구체 관련 모멘트를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노칭 장비가 아까 말했던 바로 2차 전지 이제 두 번째 공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좀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요. 예, 노칭 공정에서. 여기서 이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 번째 전극 공정이 제일 고급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성이 제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 확인해 보세요. 엠플러스도 그렇고 에너토 DNT도 그렇고 노칭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지 기술력이 어려운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 잠깐 하나 좀 보게 되면 제가 어제 어디 모 회사에서 찾아온 건데 공정이 결정적으로는 뭐 전극 조립 활성화 공정이 있는데 노칭 공정이 조립 공정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프레스가 있고 레이저가 있는데 이 레이저 갖고 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긴 없는데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배터리 장비를 만드는 뭐 전극 공정에 나오는 미싱 코팅, 롤 프레싱, 슬리팅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뭐 뭐였어요? 윤성이나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약간 이게 파우치나 각형이나 원통형으로 가면서 약간의 조립 공정에서 슬립이 다르더라고요. 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통형 뭐 4680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굳이 노칭 관련 이 조립 공정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히 원통형 배터리 모멘텀이 붙으면서 그랬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DNT도 마찬가지고 예, DNT도 마찬가지고 앰플리스 유일 에너테크는 이제 조금 시작하는 그림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파우치 이야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스태킹 기술입니다. 이 스태킹에는 앰플러스도 있고 유일 에너테크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DA 테크놀로지가 거의 LG는 일단 DA 테크놀로지의 스태킹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Z 스태킹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Z 그러니까 앞에다 Z를 왜 붙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코인테크도 수주가 많아요. 예,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장비는 사실 활성화 장비라서 그렇게 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 설비에 말씀드렸죠. 코인테크 가는 게 자동화 공정 쪽에 최근에 정세를 계속 강화하는 두 개의 기업 중에 하나가 코인테크와 아바코입니다. 코인테크하고 아바코가 최근에 자동화 설비 관련해서 수주를 엄청 따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화 공정 쪽이니까
뭐 설비공조는 그리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인테크하고 아바코가 최근에 수주가 엄청 터지고 있습니다. 코인테크하고 TSI가 같은 그거죠? 맞나요? 지분이 있죠? 예, 그게 있고 탈철 장비는 대부분 마그네틱인데 이거는 탈철 장비로 보시면 안 되고 뭐 수산화 리튬이나 그 관련주를 보셔야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가를 놓고 보면 아바코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정세를 많이 하는데 주가는 지금 그러니까 다 차트를 많이 올라 있어요. 저는 이거는 오늘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사야 될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산다면 화장품하고 항공주를 찍어야 됩니다. 예, 아주 중 관련주를 찍어야 되고 찍어야 되고 요거는 이제 다음을 위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해두는 건데 어디 갔어요? 그래서 보면 아바코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좀 랜덤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결인데 뭐 여러분이 사서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 왜 이래? 여러분이 산 거예요? 설마 아니겠죠? 설마 내가 이 정도야? 아니겠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반칙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겠지. 하여튼 이러면 안 되는데. 얘는 안 돼. 눈 보면 안 돼.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무슨 일이고 이거. 그러지 말고. 얘는 갔다 왔지. 설마 안 움직이겠지. 못했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다 보면 공시 때려 보시면 전부 다 수주 공시 나와요. 계속 수주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아까 미래세 또 봤지만은 계속적으로 많을 거예요. 2025년까지는. 기사 떴어? 아,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에요. 아니, 우리가 한참 설명하고 있던데 갑자기 시세 올라가면 금감원에서 바로 야단 맞아요. 기사 떴구나? 아, 당황했어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의도되지 않게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에이, 걸렸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약에 어떤 기업의 장비주의 단점이 연속성이거든요.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인데, 그럼 연속성의 주가를 매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래가 많다, 작다 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큰 장대 거래이 나올 때 무조건 중간값 이상에서만 매매해야 됩니다. 거래가 랜덤한 주식들의 특징입니다. 계단식 종목들. 계단식. 예를 들어서,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없던 거래량으로 주가가 빵 뛰었어요. 뭐, 요 때인가요? 이것도 빡 뛰었죠. 팍 뛰었습니다. 3월 1일 날. 그러면 요 칸의 중간값 이상에서만 매매해야 돼요. 혹시 기다리더라도. 이거 빠지잖아요. 이때는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 차라리 기다렸다가 요 정도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 레이더 구간이잖아요. 차라리 요 정도 들어올 거 요 구간부터 차라리 매매를 해야 이 힘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을. 이렇게 운 좋게라도.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도 근데 장비주들은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자, 아까 우리 말씀하신 DNT도 마찬가지. DNT도 아마 여러분들 오늘장 모사지에서 저랑 하면서 많이 DNT 맞죠? 예. DNT 아닌데? DNT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데? 헷갈렸다. DNT 맞네? 오늘 왜 이러지? 예. 요런 종목도 넣고 보면 배터리 장비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거래량의 불규칙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린 이야기가 이게 종목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규칙성이 나오면 그 양봉의 어떤 중간값 이상에서만 매매를 해야 돼요. 이상에서만. 잘 기억을 하세요. 안 그러면 완전 거래량은 잘못하면 잠겨버립니다. 오히려 실제 말해서 가만히 이제 배터리 장비를 보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성 FNC는 계속 갔는데 이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 실리콘 응급제로 갔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경우. 대부분이 지금 TSI처럼 한번 수주 딱 나와가지고 팍 움직이고 나면 또 잠겨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약간의 특징인 회사가 상하프론테크 같은 회사들. 어저께 잠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이네요. 상하프론테크는 한번 움직이면 조금 연속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약간 요런 흐름이 있고, 제가 아까 요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그 잘하셨네. 잘 보시네. 유일엔터코도 보면 여기 레이저 노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 역시 좋아.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 올려보세요. 아까 유일엔테크로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말하신 분 있어요. 네, 봤는데. DNT? DNT. 커스텀. 그래요. 레이저 노칭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회사도 레이저 노칭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약간 자기들은 다 한다고 해놨습니다. 예? 얘네들도 한다고 해놔가지고 데이 테크놀로지 다 믿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조금 개별주라서 그러긴 한데, 근데 배터리 장비 회사들의 특징이 예년보다 조금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는 이게 좀 바뀌었어요. 반도체는 장비 소재, 2차 전지는 소재 장비였는데 지금 반도체는 다시 소재 부품으로 갔고, 요거는 거의 소재는 소재구나. 여전히 소재구나. 근데 워낙 소재가 강하기 때문에 장비 쪽도 잠깐씩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벌써 약속한 시간 1이 됐네요. 저희 2시까지 하는 시간이었고, 내일 아침에 8시에 항공주하고 정말 화장품주들이 조금 더 움직이고 줄 수 있지, 다시 한번 정확히 디테일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왠지 내일 아침에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